which means, I think, that they can also take responsibility to cast a vote. And I think it's also very important, as you are implicating, that in order for democracy to develop, it is extremely important in my mind that young people, as early as possible, know that what they think is important, what they think counts. They have a possibility to influence how society develops. What we have in Sweden, which I think is very good, we've had that for the past 10 years or so, is that the membership of the youth leagues of virtually all the political parties has increased, meaning that more and more young people become interested in politics. And that has replaced a period which lasted for about 25 years, when the membership in youth leagues went down. So the development is in the right direction. I think, I would even say I would almost be certain that when I come back to you next time to speak here in about 10 years' time, the voting age in Sweden would have been lowered. Maybe to 17, maybe to 16. I think 16 in our system is a little bit of a magic threshold. We have compulsory education until the age of 16. And many things happen in your life when you're 16. So my guess is that we will probably, over a period, it may take 10 years, it may even take 20 years, my guess is that we would lower the voting age. And I think that's a good thing. Then probably, but this may be an old man speaking now, then probably we've reached the limit. I don't think you should go below 60. 예, 스웨덴에서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18살입니다. 18살이면 어른이 된다고 스웨덴 사회에선 받아들여집니다. 18살이 되면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술 사는 것만 빼고요. 스웨덴에서는 20살이 되어야지만 술을 살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를, 유권자의 나이를 낮추는 것, 이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어린 사람들이 유권자에 포함이 된다면 아마 정치 지형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똑같겠지만 세계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사회 문제에도 자기들이 속해 있는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투표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어릴수록 내 목소리도 정치에 반영이 되는구나, 내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구나, 참여할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스웨덴의 청년 리그에 속하는, 그러니까 정당마다 그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25세 또는 35세 미만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리그가 있거든요. 청년 리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제 예상으로는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기로는 앞으로 스웨덴의 투표 연령은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아마 17살 또는 16살, 아마 16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이고 16살을 기준으로 많은 것이 바뀌기 때문에 스웨덴은 앞으로 10년 또는 향후 20년 사이에 투표 연령을 그렇게 낮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여지껏 보아오니 16살 그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As I understand the question, I think it's impossible for me to answer because I don't know the communal system, so I think it's better for you. 예, 제가 대답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바로 노래 촬영하는 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살, 20살이었다가 19살로 이제 선거권 행사 연령이 낮아졌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대 입대하는 거 자원에서 지원해서 군대 입대하려면 18살 이상이면 됩니다. 운전면허도 18살이면 취득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되는데 조건이 18살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 선거 행위를 감시하는
자원봉사자 모집할 때 기준이 18살 이상입니다. 그런데 18살이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모순이고 이 배경에는 선거 연령을 낮출 경우에 현재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에게 불리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걸 낮추게 되면 어느 당이 더 유리할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또 달리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이유로 해서 선거 연령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권의 문제이고 국민의 기본권의 참정권의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가 많은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으려면은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의 연령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8살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많이 낮은 나라들은 16살 우리 주변에도 18살, 16살부터 선거권 주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거권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 우리 올라프 팔메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게 1956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30살 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 속에서는 일어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10대 때부터 이제 정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18살 정도부터는 무조건 이제 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스페인에서 총리를 지냈던 곤잘레스, 독일에서 슈레드 총리, 그 다음에 토니 블레어는 굉장히 늦게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때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청소년 캠프, 정치 캠프 이런 데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영국 외무부 장관인 윌리엄 헤이그 같은 경우에는 대처 이후로 보수당이 망했을 때 36살에 그 보수당 당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보수당 당 대표가. 우리나라 같으면 36살 정도면은 그냥 뭐 청년 대표로 특채해가지고 저 최고위원 말석 주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미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 젊은 정치가 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기득권의 횡포다. 정치를 19금으로 묶어놓은 거는 나쁜 정치를 청소년들에게 보여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제 명분으로 이 나이 든 사람들의 또 횡포고 거의 뭐 폭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사자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입시 경쟁에 내몰리면서 찌든 어떤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야말로 뭐 당사자들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이 뭐 브로콜리 안 먹는다고 뭐 브로콜리 안 먹어도 된다고 얘기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좀 다시 왜 우리가 그렇게 정치를 갖다가 이렇게 가장 늦게 참여해서 가장 늦게 참여하는 그런 이제 후진국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성찰을 해야 된다고.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사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딱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정치인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굴곡진 그런 정치 인생과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가 조금 불우했다라는 점 등이 그럴 것 같은데요. 마침 다음 달에 그 노무현의 삶 중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따서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뭐 변호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원래 이제 속물적인 변호인에서 어떤 사회 현상에 눈을 뜨게 되는 뭐 이제 아무튼 그런 그 한 장면을 따서 이렇게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팔메의 이 삶이 지금 다큐멘터리로 만드셨는데 이 삶 중에서 어떤 일부분을 따와서 극영화로 만들게 된다면 감독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따서 영화로 만드실 것 같으신지 그만큼 이제 팔메의 삶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부분이 가장 상업적으로 잘 팔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각자 팔메를 추억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